수학과 부임한 임선혁 교수라고 하고요. 일단 초대해줘서 고맙고, 생각보다 부러운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지금 약간 당황한 상태인데, 이게 콜로퀴엄보다는 좀 더 편안한 그런 상황, 그런 느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발표도 한글로 할 거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을 뭘 얘기를 하려고 왔냐? 사실 처음에는 이제 제 얼마 전에 그 퍼블리신 논문 중에 차원이 다른 두 구 사이의 크로모 펄스 디스턴스에 대한 논문을 실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디테일은 좀 빼고 그냥 결과들이랑 그 내용들을 그거 위주로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제가 요 미믹에서 발표한 다른 발표들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엄청 연구 주제를 하는 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아마 그것까지 들어가면 하기 전에 좀 더 기본적인 글로벌 매트릭 지오메트리, 광역적 거리 계약이라고 하죠. 그런 분야에 대한 소개를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 글로벌 파우스 디스턴스라는 그런 개념에 대한 소개를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연구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리얼 라인이에요. 실수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면은 3과 5 사이의 차이는 얼마나 나죠? 2죠? 그러면은 여기 R2에서 요 벡터, 요 점 있으면은 요 두 점 사이의 차이는 뭐 이 두 점 사이에 뭐 보통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즉 거리라는 개념은 어떤 두 오브젝트의 두 수학적 대상의 차이점을 계량하는 게 거리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요 R2에서 요 E2, 2차원 디스크랑 S1. 얘랑 얘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얘랑 얘의 차이를 계량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퀀티파이어라고 하죠. 퀀티파이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혹은 좀 더 이상하게, 뭐, 예를 들면은 얘랑 얘. 얘랑 얘의 기하학적 차이는 어떻게 계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기하학적 대상들의 차이를 계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시도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하우스돌프 디스턴스라는 거거든요. So in other words, how can we quantify this similarity between two geometric objects? 두 기하학적 대상의 기하학적 차이점을 어떻게 계량할 수 있는가? 자, 그 첫 번째 시도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하우스홀프 디스턴스라는 거죠. 하우스홀프 디스턴스. 어떤 매트릭 스페이스 G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D라고 하죠. G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Then for any closed subset x, y in Z, the Hausdorff distance between x and y is defined by like this.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기하학적 대상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그래서 기하학적 대상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일단 매트릭 지오메트리의 입장에서는 매트릭이 주어진 공간을 기하학적 대상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G, D라는 어떤 큰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예를 들면은 이 이그젠플에서는 R2였겠죠? R2. 이런 G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큰 매트릭 스페이스가 이미 주어져 있고 그 안에서 어떤 subset X랑 Y가 있어요. G의 subset X랑 Y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얘랑 얘가 있어요. 이때 여기서 제가 close subset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close일 필요 없거든요. 근데 close면은 여러 가지 좀 더 지저분한 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close라고 할게요. X랑 Y가 어떤 G의 close subset일 때 이때 X랑 Y의 Hausdorff distance 이 두 X랑 Y 두 G의 subset 사이의 기하학적 차이점을 계량하는 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때 BRX가 뭐냐? Where BRX is point in Z such that there's a point in X such that BZX is less than R. 그러니까 별게 아니고 이렇게 G가 있으면은 이렇게 X가 있고 이렇게 Y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X를 중심으로 반지름 R만큼 이렇게 얘를 크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X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반지름이 R인 오픈볼을 생각하고 그걸 다 유니온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BRX. 그러면 R이 만약 적당히 충분히 크다면은 이 BRX가 Y를 다 잡아먹어버리겠죠. 그리고 그 반대로 BRY도 우리는 고려하는 거죠. Y를 중심으로 Y의 어떤 thickning을 어떤 R neighborhood라는 말을 쓰는 게 맞겠네요. R neighborhood of Y를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R이 충분히 커져버리면은 요 놈이 요 B와 Y가 X를 다 잡아먹어 버리겠죠. 뭐요? 이게 되게 짧으면 이렇게 못 써가지고.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 우리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라는 놈은 뭐냐? 그렇게 충분히 큰 R들 중에 충분히 커서 요 BRX가 Y를 잡아먹고 BRY가 X를 잡아먹는 그런 R들 중에 그런 놈들 중에 제일 작은 놈. 걔가 바로 이 X랑 Y의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그리고 일단 원래 정의 자체는 이런데 이게 직관적으로는 그럴듯한 정의가 되죠, 일단. 그런데 얘랑 동치면서 때때로 좀 더 써먹기 좋은 이퀴밸런트한 다른 포뮬레이션은 이런 놈이 있습니다. X랑 Y는 이 두 값 중에 큰 놈이다. max, minimum, x, y, e, x, y, minimum,
E 오씨 small y max. 자, 그러니까 요 일단 스프림은 dxy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까요? 뭐 스프림은 빼고 어떤 작은 포인트 x를 찍었어요. 작은 포인트 x를 찍고 그럼 d 작은 x 큰 y 얘가 뭐냐? 얘랑 요 y 중에서 제일 가까운 놈. 요게 바로 dxy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중에 스프림은 어떻게 취하냐? 이 값을 모든 x에 대해서 다 취하고 그 중에 제일 큰 놈을 취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요 스프림um d small x capital Y over all x in capital X고 그거랑 반대 방향으로 값을 취해준 다음에 이 둘 중에서 맥스 값이 취한 놈이 사실 알고 보니 요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랑 같더라 하는 게 프로포지션인데 이거 증명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되게 지루한 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궁금하면 해보세요. 그렇게 그게 렘마이고 자, 그래서 어떤 여기처럼 이제 매트릭스 스페이스 G가 주어졌을 때 let MG be a set of all closed subsets of G. 이 G의 모든 closed subset들을 다 모아놓은 어떤 공간을 MG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저 공간 MG의 각각의 점들은 사실 이 G의 closed subset들이 이제 저 공간 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proposition. For any metric space Z, capital G. 이 MG에 우리 house of distance를 주면은 매트릭 스페이스가 됩니다. 매트릭 스페이스가 된다는 게 뭐냐? 그 매트릭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엑시엄 있죠? 그걸 다 만족한다는 거죠. 뭐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냥 쓸게요. symmetry 3 얘랑 얘 x랑 y랑 0이면은 house of distance가 0이면은 x는 사실 y랑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x1, x2는 triangle inequality 만족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만족한다는 게 매트릭스와 공간이 매트릭 스페이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요 2번 때문에 특히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좀 있겠는데 요 2번 때문에 제가 그냥 굳이 클로즈 subset만 모은 거예요. 저 클로즈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subset으로 해도 벌이 정이 되는데 저 부분에서 약간 지저분하게 말을 바꿔야 돼서 귀찮으니까 그냥 클로즈 subset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house of distance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요 MG, 이 하우스 매트릭과 함께 요 MG를 G의 하우스돌프 공간이라고 할게요. 이 G의 하우스돌프 공간은 원래 공간 G의 몇 가지 나이스한 특성들을 그대로 얘도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은 if G is complete metric space, MG is also complete. If Z is compact, then MG is also compact.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 근데 그런 특성들은 뭔지 우리가 그렇게 막 엄청 유니버설한 뭐 학부생들도 알 만한 특성들은 아니라 그냥 넘어가고, 근데 컴플리트니스랑 컴팩트니스는 이미 그 유니버설하게 아무 데서나 튀어나오는 그런 특성들인데, G가 컴플리트면은 MG 공간도 컴플리트고, G가 컴팩트면은 MG 공간도 컴팩트입니다. 컴팩트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아이템은 사실 증명하기가 꽤 까다로워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저 감이라도 오면 성공한 거예요. 뭐 어쨌든 그런 거고, 요게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인데,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x랑 y의 기하학적 차이점을 계량하는 건 알겠는데, 이 x랑 y가 어떤 공통된 거대 공간 앰비언 스페이스 G 안에 얘네가 박혀 있다는 가정이 일단 있어야 되죠. 그게 일단 썩 마음에 드는 가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아무 공간들을 아무 어떤 예를 들면 두 가지 매니폴드들의 이 기하학적 차이점을 계량하고 싶은데 뭐 그 두 가지 매니폴드들이 항상 공통된 공간 안에 되어 있다고 솔직히 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파이너트 디멘셔널 리마이너 매니폴드면은 이제 그냥 더 고차원 공간에 엠베딩 시켜볼 수 있는데 그러면 매니폴드라고 하지 말고 매니폴드랑 어떤 그래프라고 하죠. 엄청 이상한 매트릭 스페이스. 어떤 매니폴드랑 그래프 사이에 매트릭 스페이스 그 기하학적 차이점을 계량하고 싶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적절한 거대 공간 안에 걔네들이 들어있는지 그렇게 명백하지 않죠. 적어도 일단 캐노니컬 초이스는 없어 보여요. 자, 이렇게 공통된 거대 공간 G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두 공간 X와 Y의 기하학적 차이점을 계량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에서 탄생한 게 바로 이제 그로모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질문 있어요? 자, 크로모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는 그렇다면 어떻게 정의되느냐? definition. 자, 이제 x랑 dx는 어떤 매트릭 스페이스입니다. x랑 y는 어떤 매트릭 스페이스예요. 똑같은 거대 공간 G에 인베드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그냥 매트릭 스페이스예요. 근데 컴팩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것 또한 안 그래도 돼요. 하지만 아까 클로스 서폿만 고려했던 것처럼 컴팩트라고 하면 약간 뭐 발표할 때 귀찮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컴팩트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컴팩트 매트릭 스페이스인데 이때 얘네들의 그롬하우스 디스턴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Then the Gromov-Haus curve between x and y is defined by the Gromov-Haus distance between x and y is infimum 자, Gromov-Haus distance between x and 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x가 얘고
y가 a예요. 그러면 어떤 g를 생각을 합니다. g를 생각을 하고 x에서 g로 가는 아이소메트릭 임베딩을 생각을 해줘요. 아이소메트릭 임베딩이 뭐냐? 얘는 x에서 g로 가는 경우고 그 다음에 dg 말 그대로 거리를 보존하는 임베딩이죠. 서젝티브일 필요는 당연히 없고. 그리고 비슷하게 y에서 g로 가는 어떤 아이소메트릭 임베딩 스타일도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g, b 스타일가 당연히 되게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 그런 어떤 g, c 스타일 초이스에 대해서 일단 하우스 셀프 디스턴스를 g 안에서 얘가 px고 얘가 스타일 y일 때 G 안에서 px와 psi y에 대해서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고 근데 이런 모든 G, P, psi를 다 고려하는 거예요. 모든 G, P, psi를 다 고려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인피멈을 잡아줘요. 이게 바로 크로모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의 정의입니다. 직관적으로는 말이 되는 정의죠.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 우리가 쓸 수 없으니까 그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를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을 고려해준다. 직관적으로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게 원래 디피니션이 맞는데 이게 상당히 어, intimidating 위협적인 정의죠.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죠. 써먹기가 어려워 보이죠. 근데 A에도 좀 더 써먹기 좋은 다른 포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곧 볼 건데 어찌됐건 저게 직관적으로는 저렇게 정의하는 게 맞고 이게 그롬하우스 디스턴스의 정의입니다. 이게 사실 또 거의 똑같은 정의를 원래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저거를 만들어 놓고 딱히 유용한 쓸모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잊혀져 버렸고 그로모프라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학자인데 이 그로모프라는 양반이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저거 만들었는지 모르고 자기가 나중에 따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로모프라는 사람은 저걸 이용해서 유용한 결과들을 몇 가지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오메트릭 그룹 시어리에 많이 응용을 했거든요. Polynomial growth of a finite growth 뭐 이런 찾아보면은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저거에 좀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로모프가 이 이름을 붙어버렸는데 사실 원래 에드워드는 좀 억울하겠죠. 뭐 어쨌든 그로모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어, 자 아까랑 비슷하게 M을 the collection of all compact metric space. M은 컴팩 매트릭 스페이스들을 다 모아놓는 진짜 거대한 공간인 거죠. 예를 들면 저 M 안에는 토르스도 들어있고 S1도 들어있고 S2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트리 들어있고 그래프 들어있고 파이널 매트릭 스페이스 다 들어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다 있다. 그러니까 컴팩트 매트릭 스페이스는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들은 웬만한 거 다 있는 거죠. 물론 넌 컴팩트 매트릭 스페이스 중에도 흥미로운 게 많이 있지만 일단 컴팩트만 생각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정확히 다시 말할게요. 얘가 뭐냐면 collection of all isometric class of isometric class of compact matrix. 그러니까 왜 isometric class를 붙여줬냐면은 두 개의 컴팩트 매트릭 스페이스가 서로 뭐 셋 theoretic하게는 서로 다른데 근데 사실 아이소메트리한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 기하학적으로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소메트릭 클래스를 붙여주는. 그러면 이 M은 매트릭 스페이스. 즉, 뭐 약간 tedious 하지만 그냥 써줄게요. 당연히 시메트리 성립하고 Gromov-Hausdorff distance between x and y가 0이면은 x랑 y는 아이소메트릭 해야 되고,
비하적으로 완벽하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당연히 triangle inequality 만족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시간을 쓰고 있는데. 좋아요. 일단 remark. X랑 Y가 이미 어떤 G의 submetric space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X랑 Y의 그로모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는 G 안에서의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 between X and Y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왜 완벽히 같지 않고 작거나 같으냐? 이제 우리는 이제 아이소메트릭 클래스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네, theorem. 요 거대 공간, 드롬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가 장착된 모든 컴팩 매트릭 스페이스들을 모아놓은 이 공간은 좋아요. 어떻게 좋냐? 아, separable, complete, and geodesic. 매트릭 스페이스. 이 매트릭 스페이스 M은, 거대 공간 M은 separable 매트릭스고, complete 매트릭 스페이스고, geodesic 매트릭 스페이스입니다. geodesic 매트릭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냥 어떤 요 거대 공간 M이 있고 얘가 어떤 컴팩 매트릭 스페이스 X예요. 얘가 어떤 다른 컴팩 매트릭 스페이스 Y예요. 그러면은 요 X랑 Y를 잇는 shortest curve 감마가 존재하는데 요 감마의 length가 X랑 Y의 그로브 하우스 디스턴스랑 같아야 돼요. 그게 지우대식 디퍼런셜 지오메트리 코스 뭐 들은 사람들 알겠지만 그게 지우대식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우대식 매트릭 스페이스라는 거는 요 M이 path connected 매트릭 스페이스라는 거죠. 뭐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그러면은 뭐 아무거나 찍어볼까요? 뭐 얘랑 요 토루스랑 요 F2 사이에도 어떤 지오대식이 있다는 건데 이 지오대식은 중간에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래도 적당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거대 공간이 바로 이 M이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말하고 싶은 거는 아까 약속했던 이 정의가 좀 너무 복잡해 보인다. 이게 너무 이 모든 종류의 인베딩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저거를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다른 포뮬레이션, 이퀴벌런트 하면서도 좀 더 계산하거나 뭘 증명할 때 써먹기 좋은 그런 다른 포뮬레이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거를 얘기를 하려면 몇 가지 아, 그래, 오케이. 뭐 포뮬레이션이 한 2개 정도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디피니션 하나 더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하지 말고 이것만 합시다. 좋아요. let x dx, y dy be metric space. And phi it is a function from x to y, and psi is a function from y to x. phi랑 psi는 펑션인데 not necessarily continuous. 중요합니다,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셋 티오리틱한 맵이에요. 셋 티오리틱한 맵이고 x에서 y로 가고 y에서 x로 가고. 이때 distortion
이맵 P의 distortion. distortion이 뭐죠? 뒤틀림이라는 뜻이죠. P의 distortion을 하면 P의 metric distortion을 줄여서 distortion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metric distortion이냐? 아, 요거죠. 이제 의미의 두 점 x랑 x 프라임, 그 대문자 x의 의미의 두 점 x랑 x 프라임에 대해서 원래의 거리 x랑 x 프라임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phi of x, phi of x 프라임의 캐피탈 y n에서의 거리를 계산해줘요. 그 다음에 걔의 차이를 앱솔루트 밸류 계산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스프레임을 다 때려보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0이면은 그게 무슨 뜻이죠? phi가 아이소메트릭 인베딩이라는 뜻이겠죠? 즉, 이 디스토션이라는 퀀티티는 어떤 퀀티티냐? 이 phi가 얼마나 아이소메트릭에서 뭐냐를 계량하는 그런 퀀티티가 되겠죠. 당연히 psi에 대해서도 반대 방법으로 똑같이 정의하면 되고, 그다음에 코어 디스토션. 코어 디스토션 phi psi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어, 방금 요 디스토션 p랑 디스토션 정의랑 비슷한데 이번에는 p랑 psi 둘 다를 고려를 해줘요. 그다음에 어떤 대문자 x의 점 x랑 작은 x랑 대문자 y의 점 작은 y를 아무렇게나 일단 찍어준 다음에 x랑 psi y의 거리를 계산하고 걔랑 px랑 y의 거리를 계산하고 걔의 차이를 계량한 다음에 그걸 모든 x, 모든 작은 x, 작은 y에 대해서 다 계산하고 스프림을 때려주면은 얘가 코디스토션 값이에요. 얘는 뭐를 계량하느냐? phi 컴포지션 psi가 아이덴티 맵이랑 얼마나 먼지를 계량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요걸 이용해서 이제 약속했던 alternative formulation을 얘기를 해볼게요. proposition. x랑 y의 크로모 하우스 디스턴스는 이거랑 같습니다. 어, 따따따따따. 얘는 infimum distortion B, distortion psi, co-distortion 예. 즉 크롬 하우스 디스턴스 X랑 Y 크롬 하우스 디스턴스는 이제 디스토션이랑 코디션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앰비언트 거대 공간 G 고려 안 해도 돼요. 이제 X랑 Y 사이에 두 사이의 맵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떤 맵 phi X에서 Y로 가는 어떤 맵 phi 생각하고 그다음에 Y에서 X로 가는 어떤 맵 psi 생각하고 그런 걔네들 중에서 디스토션, 코디션 다 계산해서 맥스 값 취한 다음에 그중에서 제일 작은 놈 인피멈 때려주면은 그게 바로 크로마하우스 디스턴스 빅신 X and Y랑 같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증명은 안 할게요. 근데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얘가 0이면은 이 값이 0이면은 디스토션도 0이고 파이도 0이고 코 디스토션도 0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P랑 Psi가 아이소메트릭이 서로 간에 아이소메트릭 인베딩해야 되고 그다음에 P랑 Psi의 컴포지션도 아이덴티티랑 가꿔야 된다니까 사실 거의 오토매틱하죠. 적어도 일단 설득력 있는 그런 결과죠.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 얼터너티브 포뮬레이션을 많이 씁니다. 얘 말고 코레스폰던스라는 놈을 이용한 다른 포뮬레이션도 있는데 그거는 코레스폰던스를 정의해야 되니까 뭐 별건 아닌데 귀찮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뭐 요렇게 아까보다 좀 덜 위협적인 새로운 포뮬레이션을 그로모하우스 디스턴스의 정의로서 쓸 수 있고 이제
그 제 연구 스피어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연구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크로모파우스 디스턴스가 예를 들면 뭐 어디에 쓰느냐? 지오메트릭 퓨어 메소드 많이 쓰이고 어플라이드 메소드 많이 쓰이는데 뭐 퓨어 메소드는 뭐 지오메트릭 그룹 시어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도 쓰이고 근데 저는 사실 그룹 시어리 하는 사람 안 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결과를 얘기를 할게요. fact 1. If X, Y are nice enough. 예를 들면은 컴팩트 리마니안 매니폴드라던가 then there's some quantity epsilon such that the distance between x and y are smaller than epsilon, then x and y are homotopy equivalent. 그러니까 x랑 y가 어떤 적당히 기하학적으로 좋은 조건을 만족하는 공간이면은 그냥 말도 안 조건이에요. 구체적으로 뭔지 얘기를 안 할게요, 지금은. 그러면은 어떤 작은 어떤 숫자 엡실론이 있어요. 그 엡실론이 뭐냐? x랑 y가 그 엡실론보다 작아져 버리면, 즉 크로모하우스 디스턴스를 통한 기하학적 차이가 저 엡실론보다 작아 버리면은 그러면은 x랑 y가 위상수학적으로 같아야 됨을 강제해 버려요. x랑 호모토피 이퀴벌런트가 뭔지 아직 모르는 학생들은 그냥 x랑 y의 기하학적 차이가 충분히 작으면은 위상수학적으로는 완전히 같음을 강제한다. 라는 결과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팩트 1이고 이거는 피터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증명을 했습니다. 팩트 2. 그다음에 팩트 2. 우리가 요 M 안에 거대 공간 M 안에 좀 더 특별히 더 좋은 애들 모아놓은 NDC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NDC가 뭐냐? 얘는 collection of n-dimensional Riemannian manifolds with diameter is upper bounded by this number capital D. 대문자 D보다 다이아메트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curvature, sectional curvature is lower bounded by some quantity C. 그러니까 n차원 리만 다양체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도 다이아메트가 뭐 얼마보다 작고 그리고 컬베처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런 놈들을 모아놓은 공간을 MNDC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D가 기분 예, 예. 뭐 어떤 주어진 양수 D. D는 그냥 실수해야 되고, 네, 네. D가 D. 네네. D는 어떤 뭐 양의 실수고, N은 양의 정수고, C는 그냥 어떤 주어진 실수입니다. 이런 NDC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런 어떤 콜렉션 NDC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얘는 당연히 이 거대 공간 캐피탈 M의 서브 콜렉션일 거고, 그러면 얘는 이 DGH에 의해 주어지는 토폴로지에 의해서 프리 컴팩트합니다. 프리 컴팩트하다는 게 뭐냐? 그냥 요 MDC 안에서 크로모하우스 디스턴스 크로모하우스 디스턴스로 인해 어떤 고정된 레디어스로 된 볼을 우리가 유한계로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팩트 1이랑 팩트 2를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요 엡실론 있죠? 어떤 값 엡실론. 요 엡실론을 레디어스로 갖는 볼을 유한계로 요 MNDC 콜렉션 안을 유한계로 다 커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볼 하나로 덮어지는 놈들은 요 팩트 1에 의해서 호모토피 타입이 같음이 강제되겠죠. 즉, 요 팩트 1과 팩트 2를 더한 코롤러리는 요런 적당히 잘 레귤러한 공간 다양체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걔는 위상적으로 유한한 가질 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Finiteness of homotopy 타입이 얻어지는 거죠. 이게 제가 좋아하는 결과 중 하나인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리마니안 매니폴드를 이렇게 컨버지 시키면은 컴플리트 매트릭스니까 컨버지 시키면은 그러면 얘가 어떤 공간을 수렴하느냐 이게 뭐 알렉산드르 지오메트리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있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리 그룹 시어리 아까 말했다시피 그게 사실 제일 유명한 거고 저는 그룹 시어리 잘 안 해요. 솔직히 어떻게 잘 쓰이는지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응용수학에서는 이제 TDA에서도 그럼 하우스 비트에서는 쓰이고 그 다음에 쉐이프 매칭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뭐 컴퓨터가 두 개의 오브젝트를 비교해야 되는데 얘가 얼마나 같은 오브젝트인지 다른 오브젝트인지 궁금해하잖아요. 그럼 정확히 얘가 지금 그런 하우스 디스턴스가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쉐이프 매칭 분야에서도 좀 쓰이고 있고. 뭐 어찌됐거는 그로모 하우스 디스턴스에서 이제 그로모 하우스 디스턴스에 대한 이제 개론은 이건데 사실 이걸 30분 안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이미 15분을 오버해 버렸네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중요한 것만 네네네. 네네네. 특정할 수 있냐고요? 첫 번째, 지오데식 라인이 유니크한지 일단 몰라요. 일단 유니크한지는 모르는데, 일단 우리가 어떤 X랑 Y를 통과하는 지오데식을 만들 수 있는, 익스플릿하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 익스플릿하게 만든 경우에 대해서는, 네, 맞아요. 그 각각의 포인트가 어떤 놈인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걔가 그 우리가 익스플릿하게 만든 그 지오데식 라인이 X랑 Y 사이에 유일한 지오데식이냐? 그거는 몰라요. 그리고 제 생각엔 99% 확률은 아니에요. 아마 더 많은데, 더 많은데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거겠죠? 아, 이거 제 거 아닌데? 아니요, 아니요. 그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렸었는데. 네. 개인 메일이요? 약간 네네네. 쓰기 위해서 좀더 네네네. 근데 저 편의점 위해서 하는 것조차 저한테 맵핑이 너무 알려주셔가지고 네. 많이 걸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도 쟤보다는 다루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잡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NP예요. 그 파이널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NP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크롬 하우스풀을 그대로 쓰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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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학 하는 사람들은 저 정도면 만족해요. 왜냐면 저 정도 만족하는 저걸로 이제 이거저거 하는데 이제 응용수학 하는 사람들은 NP면은 이제 더 이상 저거는 그대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을 났는데 첫 번째, 제일 잘 써먹는 아이디어는 그냥 파이널 매트릭 스페이스 쓰지 말고, 파이널 매트릭 스페이스에 프로버빌리티 매저를 준 공간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파이널 매트릭 매저 스페이스가 되죠. 그러면 파이널 매트릭 매저 스페이스 위에서 쟤랑 비슷한 놈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로모브 마사이스 앤 디스턴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확률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이제 컨티뉴어스하고 더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걔는 이제 좀 더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툴이 많아져요. 네. 네, 그거는 폴리노미얼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계량 방법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3분만. 네네네. 자, 요거 뭐 다 한 얘기고. 그래서 모티베이션에서 빠르게 얘기를 할게요. 이제 TDA에서 그로머 하우스 디스턴스, 매니폴드 사이에 그로머 하우스 디스턴스를 계산할 모티베이션이 적어도 하나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나오냐?
제가 얼마 전에 콜로퀴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 본 분들은 아는 내용이겠지만 아마 많이 못 봤을 테니 그냥 다시 딱 얘기를 할게요. 이제 TDA의 스테빌리티 시어럼이라는 놈에서 나오는데 자, 어, TDA가 어떻게 되냐? 요 TDA의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은 이렇습니다. 이제 어떤 X가 매트릭 스페이스일 때, X가 매트릭 스페이스고 R이 어떤 실수일 때, 지금 제가 7시 20분까지 해야 되는 거 맞죠? 아, 예. 네. 실수일 때 어떤 비에트리스 컴플렉스 필트레이션이라는 놈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니다, 이거 제낄게요. 이거 제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토폴로지컬 데이터 아나리시스에서 우리가 인풋 데이터셋은 파이낸셜을 뺄게요. 매트릭 스페이스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트릭 스페이스가 어떤 우리의 데이터셋인 거예요. 그런데 토폴로지컬 데이터 TDA에서 두 매트릭 스페이스의 차이점을 계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 보틀넥 디스턴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매트릭 스페이스 X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 매트릭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이런 인터벌들이 쭈르륵 뽑혀져 나와요. 얘를 바코드라고 합니다. 얘는 당연히 폴리노미얼 타임 컴퓨터블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써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바코드들을 계산하는 거리가 있어요. 그거를 버틀넥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버틀넥 디스턴스가 왜 이론적으로 합리적이고 유용하냐? 버틀넥 디스턴스 이게 바코드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TDA에서 어떤 매트릭 스페이스 X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어떤 거기에 대응되는 어떤 인터벌들을 그리고 그 인터벌들은 이 X의 위상수학적 특성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X의 인터벌들을 모아놓은 어떤 바코드가 있고 당연히 Y에 대해서도 바코드가 있고 요 두 바코드를 계산하는 버틀렉 디스턴스라는 놈이 있는데 이 버틀렉 디스턴스는 원래 X랑 Y의 그로모-하우스 디스턴스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다면 이 결과의 함의가 뭐냐? 이 결과가 품고 있는 의미가 뭐냐? 아까 말했다시피 그로모-하우스 디스턴스는 일반적으로 계산하기 어렵죠. 그에 비해 얘는 계산하기 쉽죠. 얘는 계산하기 쉽고 X랑 Y의 차이점을 계량을 해요. 그리고 위상수학적 차이점을 계량을 해요. 그런데 사실 얘는 그 완벽한 기하학적 차이를 계량하는 게 아니죠. 완벽한 기하학적 차이를 계량하는 건 얘죠. 그로모하우스 디스턴스가 제일 정확한 기하학적 차이를 계량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퍼 바운드가 성립한다는 말은 요 어떤 X랑 Y가 비슷한 데이터라면 X에 대응되는 바코드랑 Y에 대응되는 바코드도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코드라는 우리가 TD에서 쓰는 이 바코드라는 어떤 이런 도구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도구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데이터셋 X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생겨서 Y가 돼버렸어요. 즉 약간의 노이즈라는 거는 X랑 Y가 그로모하우스에서 X랑 Y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스테빌리티 리조트가 없으면은 약간의 노이즈가 생겨버렸는데 이 바코드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결과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 바코드라는 놈은 더 이상 우리가 응용수학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그니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스테빌리티 시어럼이라는 건데 저는 이제 매트릭 지오메트리 결의계학자이기도 하고 TDA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TDA 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이 바코드가 얼마나 유용하냐 그리고 이 보틀넥 디스턴스가 얼마나 유용하냐가 궁금했어요. 근데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려면 어떤 X랑 Y가 굉장히 좋은 상황일 때, 즉 X랑 Y가 사실 어떤 매니폴드일 때 얘랑 얘가 즉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좋은 값인 얘랑 우리가 계산은 못하지만 진짜 기하학적 차이인 요 그로모-하우스 디스턴스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가 궁금했던 거죠. 그거를 보이기 위한 그게 한 가지 모티베이션이 돼서 오케이 그렇다면 매니폴드 사이의 그로모-하우스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보자. 그렇다면 매니폴드 중에서 좀 간단한 놈은 뭐냐? 스피어다. 스피어드 사이의 그로모-하우스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보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m이 n보다 작은 정수고 당연히 m이랑 n은 0과 인피니트 사이에 있죠. 0일 수도 있고 인피니트 수도 있어요. 이때 그로모하우스 디스턴스의 값을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뭐냐? 일단 얘는 다 파이어볼 2예요. 즉 S0랑 다른 SN들의 그로모하우스 디스턴스는 다 파이어볼 2입니다. 그리고 얘도 다 파이어볼 2예요. 그러니까 뭐냐? SM이랑 그 M이 어떤 인피니트보다 작아서 정수일 때 SM이랑 S 인피니트 무한차원 스피어와의 거리는 다 파이어볼 2입니다. 그리고 어떤 적당히 좋은 로어 바운드를 우리가 그건 아마 사실 그거 하려고 하는데 적당히 좋은 로어 바운드라고 로어 바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요런 애들은 좋은 논 트리비얼한 에스티메이션이 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은 그러니까 근사값이 아니라 정확하게 값을 계산하는 애들. S1과 S2는 파이어볼 3입니다. S1과 S3도 파이어볼 3예요. S2랑 S3는 제타 오버 2 오버 2입니다. 이 제타 2가 먼저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게 퍼블리시된 이후로 몇 개 더 결과가 생겼는데 이제 우리 여기도 알고 여기 다 알고 여기 알고 여기 알고 여기 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자, 일단 요 네 개 분류해서 말하는 거는 아까 제가 요 디스토션 P랑 코디스토션 이용한 포뮬레이션 말고 코레스폰던스라는 놈을 이용한 다른 포뮬레이션도 있다고 했죠. 그게 먼저 설명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좀 더 다루기 쉬운 새 포뮬레이션을 이용하면은 사실 우리는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이미의 두 매트릭 스페이스 X, 컴팩트 매트릭 스페이스 X랑 Y에 대해서 그럼 하우스 디스턴스 비트윈 X랑 Y가 항상 이거보다 작다. 다이메터, X의 다이메터와 Y의 다이메터와 맥스 취해준 다음에 대의 2분의 1 한 놈. 이거는 증명할 만하거든요. 아까 제가 한 포뮬레이션 봤으면은 적어놨으면은 그거 이용해서 이거 증명할 만해요. 한번 엑서사이즈로 관심 있으면 해보시고. 즉 이거를 X가 SM이랑 Y가 SN인 경우에 생각해 보면은 참고로 SM이랑 SN은 X 스퀘어 X1 스퀘어 플러스 Y XN 플러스 1 스퀘어 있고 1인 Rn 플러스 N 플러스 1 위에서 안에서의 셋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자연스러운 지그식 매트릭 줘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당연히 다이메터 파이죠. 그러니까 요 결과에 의해서 일단 그로모하우스 디스턴스가 모든 MN에 대해서 그로모하우스 디스턴스 항상 파이어볼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일단 보일 수 있어요. 저거는 쉬워요. 저거는 제너럴한 결과에서 나오는 건데 그리고 이거 참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결과죠. 요 m이 0일 때 혹은 n이 인피니트 때는 파이벌 2가 나와요. 근데 증명 지금 할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 건데 증명에 뭐를 썼냐? 증명에 뭐를 썼냐면은 루스타닉 슈니렐만 시어럼이라는 걸 썼거든요. 이 루스타닉 슈니렐만 시어럼이 뭐냐면은 보서글람 시어럼이랑 이퀴벌런트예요. 보서글람 시어럼이랑 이퀴벌런트한 결과. 즉 우리가 얘네 이 두 값이 파이벌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일반적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퀄리티를 증명하려면 얘네가 파이벌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쓴 도구가 이 볼서골람 세어렘과 이퀴벌런트한 결과인 루스타닉 슈니렐만 세어렘. 이 결과가 뭐냐면 SN을 어떤 적은 숫자의 클로스 셋으로 커버했을 때 얼마나 적어야 되냐? n 플러스 1개 이하여야 돼요. 그때 그런 클로즈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두 안티포달 포인트, 북극점, 남극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루스트랭 슈넬 말씀. 얘가 왜 보서글람 시어렘이랑 이퀴벌런트 한지 이거 자체도 꽤 증명이 흥미롭거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좀 모르겠다 싶으면 이리 마토색이라는 사람이 쓴 Using 보서글람 시어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이거 S0랑 SN이랑 항상 파이블 2고
SM이랑 SN이랑 파이브 2고 얘랑 뭐 S0, SM 밑에 항상 파이브 2면은 사실 혹시 모든 MN에 대해서 파이브 2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훨씬 더 재미없는 논문이 됐겠죠. 우리가 또 다른 증명한 것 중에 하나는 요 Gromov Hausdorff distance between SM and SN이 M이 0보다 스트릭트하게 크고 N이 무한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을 때 반드시 파이브 2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아야 됨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 그거는 소위 말하는 리버스 보사글람 세럼이라고 해서 보사글람 세럼 또 나오죠. 이거 리버스 보사글람 세럼 우리가 중요한 건데 이게 뭔지 스킵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보사글람 세럼이 또 나왔어요. 또 나왔고 이 SM과 SM 사이의 크로모소스 디스턴스는 항상 파이브 2인 게 아니고 파이브 2보다 작은 놈들이 무한하게 많이 있다 사실. 자, 증명 넘기고. 그래, 요 부분만 얘기를 좀 합시다. 자, 이게, 또 다른 로어 바운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논문에서 제일 좋아하는 증명 중에 하나인데, m이 0보다 크고, m이 n보다 작고, 이게 0, m, n 인피니트 순으로 돼 있을 때, m이 스트릭트하게 0보다 작고, 이 크로모하우스 디스턴스 비트윈 SM이랑 SN은 1 over 2 times zeta m보다 작아. 이 zeta m이란 값이 뭐냐? 이 zeta m이란 값은 m 스피어 SM에 m 플러스 1 레귤러 m 플러스 1 심플렉스를 우리가 내접시킬 수 있잖아요. 즉 예를 들면은 S1에는 레귤러 2 심플렉스 그게 뭐죠? 삼각형이죠. 정삼각형 인스크라이브 할 수 있죠. 이 제타원은 얘랑 얘의 거리예요. 즉 2파이 벌스비죠. 그럼 제타2는 비슷하게 여기 S2고 요 S2에 내접할 수 있는 정 3 심플렉스. 3 심플렉스 뭐죠? 테트라이드론이죠. 테트라이드론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그 테트라이드 두 점 사이의 거리. 얘가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1 오버 3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제타2예요. 요 제타 m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는 그롬하우스 디스턴스 비트윈 SM이랑 SN이 1 over 2 times 제타 m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부등식은 타이트한 부등식이에요. 타이트하다는 게 뭐냐? 어떤 경우에 이 이퀄리티가 성립하면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m이 1이고 n이 2일 때 1 over 2 times 2pi over 3, 즉 pi over 3랑 같습니다. 그리고 m이 1이고 n이 3일 때 그리고 얘가 1 over 2 times 4pi over 5, 2pi over 3 같습니다. 요 두 경우에 같고 그다음에 m이 2고 n이 3일 때 이 값이 1 over 2 times zeta2랑 같습니다. 이런 이퀄리티들이 성립하기 때문에 성립을 해요. 이게 일단 그런 의미에서 타이트한 로어 바운드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우리가 앞서 말했다시피 계속 보석 울람 세럼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석 울람 세럼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짐작이 들었어요. 이때 그로모 하우스 디스턴스에 우리가 앞서 말했던 다른 포뮬레이션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1 over times 인피머 over phi psi 중에 phi는 뭐고 디스토션 phi, 디스토션 psi, 포지션 phi psi 이렇게 되죠. 근데 맥스 값 취해버리니까 그냥 얘 지워버리고 얘 지워버리면은 얘 지워버리면은 사실 이 그로모 하우스 디스턴스는 뭐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으냐? 1 over 2 times 인피머 over 디스토션 psi. psi는 SN에서 SM으로 가는 그런 맵에 대해서 디스토션을 계산한 다음에 걔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뭐지? 자, 어,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뭘 썼냐? 퀀티테이티브 버전 오브 볼서-굴람 티어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화된 버전의 볼서-굴람 티어렘이란 거죠. 이게 양적화된 버전의 볼서-굴람 티어렘인 게 뭐냐? 그러니까 기존 볼서-굴람 티어렘은 우리가 어떤 컨티뉴어스한 맵, SM 플러스 1에서 SM으로 가는 컨티뉴어스한 맵이 있으면은 걔는 안티포달 프리저빙일 수가 없다. 즉, B가 SM 플러스 1에서 SM으로 가는 컨티뉴어스한 놈일 때 B 마이너스 X equal 마이너스 B of X. 그러니까 안티포달 페어를 안티포달 페어로 보내버려요. 이게 성립하면 안 된다라는 게 클래시컬한 볼서-굴람 티어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질문을 살짝 바꿔서 오케이. 어떤 B라고 하지 말고 P사이라고 하죠. P사이라는 어떤 맵이 있어요. 이 P사이라는 맵은 SM 플러스 1에서 SM으로 가는 어떤 맵이에요. 그리고 안티포달 프리저빙 해요. 그러면 SM 플러스 1에서 SM으로 가고 안티포달 프리저빙 하니까 고전적인 볼서-굴람 정리에 의해서 P사이는 컨티뉴할 수가 없겠죠? 오케이, 컨티뉴할 수가 없는 거 알겠네. 그러면 얼마나 컨티뉴할 수가 없는데? 그게 그 다음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이었던 거죠. 그러면 어떤 맵에 컨티뉴이티를 측정하는 양이 있어요. 그거를 모듈러스 오브 디스컨티뉴이티라고 하는데 그 모듈러스 오브 디스컨티뉴이티는 그러니까 사이의 모듈러스 오브 디스컨티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사이의 모듈러스 오브 디스컨티뉴이가 0이란 거는 사이가 컨티뉴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듀빈세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증명한 거는 어떤 SM 플러스 1에서 SM으로 가는 안티포달 프리저빙 맵이 있으면은 걔의 모듈러스 오브 디스컨티뉴이티가 이 숫자 제타 n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발견한 옛날 논문들을 뒤지다가 발견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옵저베이션은 G의 디스토션 이미 어떤 맵에 대해서 이미 어떤 맵 사이에 대해서 사이의 디스토션은 사이의 모듈러스 오브 디스컨티뉴이티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즉 방금 제가 말한 옵저베이션과 디스토션은 모듈러스 오브 디스컨티뉴이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 퀀티테이티브 버전 오브 볼서-굴람 티어렘에 의해서 우리가 지나쳤나? 어딨지? 어, 지금 그래서 거의 끝났죠. 우리가 이 디스토션 사이가 항상 요 1 over 2 제타 n보다 크거나 같은만 보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예요? 이 사이가 Sn 플러스 1에서 정확히 말하면 SN에서 SM으로 가는 맵인데 그냥 SM 플러스라고 할게요. 거의 똑같거든요. N 플러스 1에서 SM으로 가는 맵인데 근데 이 그러니까 사이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안티포달 프리저빙 하지 않죠. 근데 사이를 안티포달 프리저빙하게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트릭이 있어요. 디스토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그 트릭에서 바꿔준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사이가 SM 플러스 1에서 SM으로 가고 안티포달 프리저빙이니까 방금 우리가 말한 옵저베이션과 퀀티테이티브 버전의 볼서-굴람 티어렘을 이용해서 그런 의미의 디스토션 사이가 항상 1 over 2 times ZN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 그로먼하우스 디스턴스가 1 over 2 times ZN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게 요 논문의 중요한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 논문을 쓰면서 요 듀빈스 앤 슈바르츠의 결과를 그 반 페이지 안에 다시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간단한 증명을 발견해서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무리 반 페이지라고 해도 지금 5분 안에는 안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다음번에 콜로케움이
있으면 이거 이번에는 앞에 백그라운드 부분 안 하고 그때 그 대학원생 대상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때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또 궁금하다 그러면은 단번에 연락을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너무 생각보다 제가 타임 매니징을 못해서 저는 사실 한 뭐 2시간 할까 하고 생각하고